이렇게 하는 거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이라고 이게 컵을 올려놨고요. 컵을 올려놨을 때 골반이 전후방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하는 게 펠빅 틸트 운동이에요. 그냥 이게 정의를 보면 펠빅 틸트는 척추 안정화를 시키거나 고관절을 가동시키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이미지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만세를 시켜 놓은 거는 골반 좀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밑에 이 사진들은 허리가 지금 많이 꺾여 있잖아요. 원래 같은 거는 전방 경사를 해도 이 등 부분은 바닥에 이제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등까지 꺾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반만 움직이는 걸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 이거는 밑에 바닥이 이 공간이 안 보일까 봐 일부러 좀 과하게 일부러 표시를 했는 겁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펠빅 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리 누구지? 자, 보십시오. 이게 기능 회복 이미지인데, 이게 전방 경사고요. 이게 후방 경사죠. 그러니까 전방으로 경사를 칠 때 허리가 꺾이고 골반이 기울어지는 요 관절이 형상화하게 돼서 얘기를 해놓은 거고, 이거는 반대로 골반이 뒤로 밀릴 때 요 초도 과하게 꺾여 있는 부분이 반대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요 이미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냥 우리가 골반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대퇴골뼈죠. 대퇴골, 그리고 이게 골반뼈죠. 그리고 허리,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우리가 룸바라고 하잖아요. L이고, 골반은 뭐라고 합니까? 펠빅 P입니다. 그리고 이 대퇴골은 피머인데 힙 조인트에 H를 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랑 골반과 고관절에 연결된 복합체라고 해서 컴플렉스를 써요. 용어 설명. LPHC라고 합니다. LPHC라고 하면 딱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 하는 거다. 그러면 이 펠빅 틸트는 LPHC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앉고 일어서거나 뭐 스쿼트를 하거나 전부 다 LPHC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맞죠? 이 요추와 골반과 고관절이 이 리듬이 맞아져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모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갑니다. 오늘 줌이 뭐 에러가 많은지 다들 늦게 들어오셨네. 자, 일단은 보십시오. 펠빅 틸트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를 합니다. 삼각형을 만들어서 손바닥은 양쪽 ASIS 되게 하고 검지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면은 이거는 이제 골반의 치골 결합 부분 있죠. 퓨빅 시파시스 번이라고 여기 딱 닿게끔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딱 만들고요. 골 틸트 운동을 시킬 때 좀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기울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했을 때 이 종이컵이 가운데 오게끔 위치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가 이 형태다, 맞죠? 이게 중립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컵의 기울기가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골반이 전방 경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컵이 얼굴 쪽으로 기울어지면 후방 경사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저번에 헤드낫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턱의 친인, 친아웃에 따라서 골반의 경사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골반을 후방으로 기울이면 턱이 어떻게 돼요? 친인이 돼요? 친아웃이 돼요? 친인이 돼요? 친아웃이 돼요? 친아웃이 된다, 맞죠? 그 골반을 전방 경사를 시키면 친인이 된다, 맞죠? 헤드낫에서도 목의 움직임이랑 골반이 어차피 연결되기 때문에 별개로 보지 마라. 운동의 형태가 다르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같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이면 같은 운동이라고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왜 헤드낫 운동, 뭐 골반 운동 왜 다 따로 나눠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같은 움직임이긴 한데 목을 집중해서 움직이는 거랑 골반을 집중해서 움직이는 거랑 우리가 뇌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의 움직임이 조금 인지가 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인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집중을 해서 움직임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펠빅 틸트 같은 경우는 골반의 전후방 기울기를 하면서
골반 주변의 어떤 부분들을 느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움직임이긴 하나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파트 집중을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장에서 아니 그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목을 어떻게 근육을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물건을 잡아야지, 뭐 휴대폰을 치워야지, 뭐 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떤 근육이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겠죠, 지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어떤 사람이겠고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특정 근육을 움직여 가지고 뭔가 동작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좋은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뭐 허리 근육을 어떻게 하세요, 복직근을 수축하세요 이런 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그냥 컵을 놔두거나 뭐 종이컵을 놔두거나 오늘은 그냥 이게 없어서 제가 현장에서 이 적용을 할 때 그 캔들을 우리 센터에 있는 캔들을 그냥 배 위에 올리고 캔들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큐를 줬었거든요. 소리가 계속 켜지는데 그게 있어요. 이거는 운동 관련된 책은 아닌데 심리학 책인데 그 농구 선수들을 훈련을 시킬 때 자유투의 성공률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자유투를 하면 뭐 다리는 어떻게 하고 손은 받치고 오른손은 어떻게 하고 뭐 해부하고 그렇지만 손목은 플렉션 시키고 뭐 이렇게 용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했는 집단이랑 반대쪽은 그냥 손을 오리의 주둥이 모양, 오리의 주둥이처럼 손목을 오리 주댕이처럼 만들면서 숏을 쏴라 이렇게 했는 집단이 있거든요. 어떤 집단이 더 자유투 성공률이 높았을까요? 1번. 1번. 디테일하게 자 손목 어떻게 하세요, 뭐 다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디테일한 큐가 효과가 좋았을까? 아니면 2번. 오리 주댕이처럼 손목을 꺾으세요. 효과가 좋았을까? 캠을 안 켜시니까 캠 안 켜신 분들은 타이핑 해주십시오. 타이핑. 백재년 선생님 1번이네요. 백재년 선생님 1번인 이유가 있으세요? 2번이 많은데. 경험상 어. 1번이 좀 더 저는 운동을 할 때 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네, 좀 디테일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대상자들이래요. 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대충 이해되게 설명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실험 결과는 오리 주댕이처럼 해라 했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그 티칭을 할 때도 어떤 근육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근육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공처럼 둥글게 하세요, 뭐 실처럼 길게 늘리세요. 오늘은 저는 뭐 그 사이드 레이즈 운동 시키면서 이런 큐를 줬습니다. 회원님 발로 걸레질 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걸레질 하는 어떤 모션을 훈련시키고 뭐 이랬거든요. 어쨌든 이런 큐를 줄 때 어떤 특정 근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설명은 해줄 수 있으나 회원들이 이해할 때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생각해서 아니다. 쉽게 생각할 수가 없겠다. 메모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거 얘기할 계획은 없었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텐션은 뭘 뜻해요? 이 텐션은 우리가 긴장을 뜻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작된 긴장이란 뜻이거든요. 내부에서의 어떤 긴장을 했다는 거, 내부에서 조작된 긴장은 결국에 의도를 만들어냈다는 소리예요. 너 속이 시커먼데, 너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이런 게 너의 의도가 보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도가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텐션이 높다는 소리, 그 긴장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하게끔 의도를 주잖아요. 회원님 목을 어떻게 하세요? 허리를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명령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긴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회원님 몸에 힘이 왜 이래 많아 힘 좀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주는 어떤 큐는 심플하고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매번 똑같이 큐를 그렇게 주기는 힘들겠죠. 사실상 매번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상황과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티칭 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특징적인 게 내가 공부했는 걸 자꾸 설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근육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생리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리학 기전을 설명을 하고 하면 회원 입장에서는 와 굉장히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동작을.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아 필라테스가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운동인 걸 느꼈다. 운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막 잘 못했지만 이만큼 어려운 운동이니까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티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이해시켰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불필요한 설명이 많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을 많이 안 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동작을 하게끔 유도를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진현쌤처럼 막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계속 그 기전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일단은 해봐라 그냥 해봐라라고 하고 뒤에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전은 이렇다. 하지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직접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설명은 해줄 수는 있어야죠. 궁금해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 잡다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잉 하는 데 있어서. 펠빅 틸트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립을 찾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게 중립이냐? 어떤 기준으로 이게 중립이냐? 자, 골반을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ASIS입니다. 여기가 퓨빅 심파시스 본의 끝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손을 이 부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러면 이게 평행이 된다 소리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평행인 부분이 되었을 때 골반이 중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중립의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의 노말 범주로 뒀냐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ASIS랑 PSIS가 같은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각도를 재도 틀어지지 않게끔 0도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약간 틀어지면 이런 식으로 기울 수 있겠죠. 기울기 각도가. 여기 보면 이게 전방경사, 후방경사다 맞죠? 그럼 이렇게 기울 수 있고 뒤로 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으로 치우쳐지는데 얼마나 심해지면 이게 약간 병 쪽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느냐. 5에서 12도라고 합니다. 5에서 12도. 그럼 이걸 넘어서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과하게 진행된 거고요. 5도 이하다. 5도 이하인데 마이너스는 아닌데 5도 이하다. 이러면 후방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는 각도를 재보면 후방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후방으로 된 것 같아도 재보면은 거의 뭐 0도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 회원 중에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이 한 분도 몸 안 좋으면 마이너스, 몸 좋으면 플러스로 계속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분 한 명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중립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높아심에서 다시. 자, 보세요. 이렇게 전방경사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기울이기를 했는데 과하게 이 등 부분이 들리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삼각형은 평행을 만들었는데 삼각형 평행 만들고 보니까 등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내려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골반의 움직임은 등과 목이랑 같이 연결되니까 골반을 중립으로 찾았을 때 등과 목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오늘 트레이너분 수업을 할 때 중립을 찾았어요. 찾으니까 가슴이 엄청 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립이 완전 이렇게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립을 닫게끔 호흡을 길게 뱉게끔 가늘고 길게 뱉게끔 하면
호흡을 이게 아니라 하면은 립이 내려가거든요. 횡격막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리니까 골반이랑 립은 닫혀 있는데 뭐가 들리냐면 턱이 들려요. 턱이 들립니다. 이분이 등이 많이 후만되어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분의 목을 들어서 베개를 조금 높은 베개를 깔아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호흡을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약간 거북목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목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 현재의 몸에서 호흡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완전 이상적 정렬에 맞추려고 이 사람이 턱이 들리면 그럼 턱을 당기세요. 그럼 턱도 당기고 뭐 립도 내리고 골반도 중립 맞추고 세 가지를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고요. 제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어도 호흡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체형이 뭐 교정이 된다 개념이 아니라 바르게 호흡할 수 있는 느낌이 제대로 호흡하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느낄 수 있다고. 복부 압력이 가득 차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리고 뭔가 답답했던 호흡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느꼈으면은 아 바르게 호흡을 하면 이런 느낌일 수 있구나를 먼저 인지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립이 과하게 열리거나 목이 과하게 어떻게 됐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긴장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점점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높은 베개를 받치지 않아도 알아서 바른 자세에서 어떤 호흡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리포머 운동을 하면 리포머에서 누우면은 그냥 눕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받치게끔 서포터가 있어요. 머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근데 과거에 무조건 이상적 정제를 맞추려고 턱이 들리면 턱을 강제로 당기게끔 하거나 뭐 이런 큐를 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나쁜 큐입니다. 불편하게 아까 말했듯이 의도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긴장도를 더 높여서 이 사람이 호흡을 하기에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목이 아프다 그러겠죠. 그러면 형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운동을 주의로 합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펠빅 틸트고, 자, 펠빅 틸트는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대퇴골두입니다. 이 대퇴골두랑 골반의 관골구, 얘랑 얘가 이거 만나거든요. 그래서 힙 조인트가 됩니다. 요거죠. 이게 골반뼈, 이 대퇴골뼈입니다. 펠빅 틸트를 한다는 거는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후방으로 말면 복직근이 수축되고 뭐 둔부가 뭐 신장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관절이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부드럽게 내가 고관절 주변부를 움직여낼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라고. 거기에서 그냥 끝입니다. 근데 오늘 또 오늘 케이스가 많네요. 오늘 운동시킨 분 중에서도 케이스가 많은 건 맨날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맨날 있겠죠. 오늘 한 분은 또 어땠냐면 벨빅 틸트를 시켰는데 허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전방 경사를 시키니까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이분이 전방 경사 시킬 때 무릎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안쪽으로 모입니다. 무릎끼리 부딪힌다고 해서. 무릎이 부딪히면 발이 어떻게 돼요? 발은 바깥쪽이 뜨겠죠.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전에 잠깐만요. 그걸 하기 전에 이번이 발을 제대로 밟고 있게끔 인지를 시키고요. 그래서 무릎을 계속 흔들었어요. 발이 일부러 무너지게끔. 그래서 흔들어도 너는 가운데를 유지해라. 나는 널 계속 너의 무릎을 방해를 할게. 넌 계속 해봐. 그러니까 계속 이 가운데 찾으려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용을 쓰겠죠. 그러다가 발을 계속 인지시키는 걸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발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지시켰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골반 펠빅 틸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괜찮아요, 괜찮대요. 그러니까 발을 제대로 못 밟고 힙 조인트를 움직이니까 고관절과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대퇴골은 또 경골을 통해 가지고 발로 연결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발을 제대로 고정을 못 시키니까 힙 조인트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백페인을 유발하거나 이랬다라는 거지. 근데 발을 제대로 그냥 고정시켜서 안정성을 높여주니까 힙 조인트의 가동성이 제대로 나오니까 허리 괜찮아요? 괜찮대요. 알겠죠?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골반 움직일 때마다 허리 아프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착각은 아니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펠빅 틸트는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쿼트 운동을 만약에 시켰는데 스쿼트를 잘 못한다. 고관절을 전혀 인식을 못한다. 그때 눕혀가지고 이걸 시켜서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물론 다음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테이블 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눕혀서 하는 거는 앉아서나 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 특정 부분에 집중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맞죠?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눕혀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트 필라테스는 누워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 몸을 하나하나 느껴보기 위해서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테이블탑 하세요 하면 회원님들 중에서 막 성격 급한 사람 다리 동시에 빵 띄우는 사람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형님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해보십시오. 형님 골반을 점검한 게 아니라 지금 다리 빨리 높이 든 거에 포스를 뒀기 때문에 잘못된 동작입니다 라고 말씀한다고. 다리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를 들 때 내 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됩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내 욕을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은 누가 욕해도 아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누가 뭐 하면 또 저리로 갔다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날 자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그만 내버려 두는 거는 누군가에게 따라가는 본인 때문에 본인에게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어떤 말이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삶이랑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필라테스 운동이 그래요. 내 몸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면화 시키는 거고 내부에 집중했을 때 움직임의 효율이 올라가는 게 필라테스입니다. 자, 펠빅 틸트까지 질문. 여기서 골반 측면으로 기울이고 뭐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측면으로 올라가서 아픈 사람은 일부러 측면으로 기울여 봐라. 반대쪽 측면도 틸팅 해봐라. 그러니까 전후방 틸팅, 측면 틸팅, 외측 틸팅 뭐 이런 것도 다 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짐볼에 앉아서 똑같이 펠빅 틸트를 시키죠. 짐볼에 앉으면 또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펠빅 클락으로 바뀌어요. 6시, 12시, 뭐 3시, 9시 이런 식으로 굴린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힙 롤.